네, 이어서 할게요. 자, 다시 볼게요. 미안해.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겠어?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내 왼쪽은 동쪽이고 내 오른쪽은 서쪽인 거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에서 내가, 자, 태양이 하면 항상 중요한 건데. 자, 내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서서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이 남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다? 동쪽이고,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이해됩니까? 자, 이 그림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자, 이 그림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내가 남쪽을 바라보면, 내 왼쪽은 동쪽이고, 나의 왼쪽은 동쪽이고,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항상. 이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에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 때문에 별들은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일주 운동을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겠지. 이 그림 이해가 되겠죠, 이제. 지금 별의 일주 운동이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이런 식으로 서쪽 방향으로 별이 이렇게 하루 동안 한 바퀴 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라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바라보면 서쪽 하늘은 어떻게 보이겠어? 내가 바라보는 건 별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내가 바라볼 때는 그렇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입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남쪽을 바라보면 별이 이렇게 도니까 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에는 별이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유제 1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 자, 일주운동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도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적도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극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극지방에 있으면 음, 극 뭐야 미안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여기 4번처럼 내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별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요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돌아야 하니까.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지구의 자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방금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비스듬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한처럼 보이지만 북극을 보게 되면 북극 지역에 서 있는 북극에 사는 사람은 이 북극성이 내 머리 발 꼭대기에 있단 말이야. 북극은. 그러면 별들이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지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 거야. 북극에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적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냐? 적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북쪽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거든. 적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도는 건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별이 이렇게 수직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적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북극하고 적도 지역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해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별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좋았어.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책 어디를 보냐면 몇 페이지 보냐? 자, 92쪽을 보세요. 92쪽을 봐봐. 자, 페이지 92쪽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구의 공전을 얘기할게요. 공전. 자, 공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전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게 자전이라고 했다면 공전은 뭐냐면 얘는 태양 주변을 1년 동안에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 그래. 이 공전 때문에 바로 사계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공전이라는 건 뭐냐? 자, 중심에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한 바퀴 태양 주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지구의 1년이다라고 하는 거야. 어. 공전에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려? 지구의 시간으로 1년 걸려요. 1년은 약 며칠이냐면 365일이 걸리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공전이고, 어, 공전에 그러면 방향과 속도도 한번 해봅시다. 자, 방향. 자, 여러분들, 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여러분들, 팽이가 있는데,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만약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생각해봐. 그럼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탕탕탕 치면은 이 팽이는 어떻게 돌겠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서 그 방향으로 팽이가 움직여서 가겠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치 팽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처음에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떤 힘에 의해서 지구가 돌기 시작했어. 근데 그 도는 게 스스로 자전도 하지만 그 스스로 태양 주변을 함께 회전을 하면서 공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전과 자전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회오리가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태양 주변도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전을 하는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방향으로 공전도 한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 방향도 우리가 뭐라고 읽어주냐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읽지 않고요.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자, 공전 방향도 왜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지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선생님,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더 안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달라. 왜냐면 이 방향은 위에서 바라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지만 아래에서 바라보면은 시계 방향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돈다. 즉, 공전 방향도 뭐다? 서에서 동이다. 자, 두 번째. 방향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속도 해야 되겠죠? 자, 속도는 얘는 1년 동안에 몇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아. 즉, 365일 동안에 한 바퀴 몇 도? 360도를 돌아요. 그러면 하루에 대략 365일에 360도를 도니까 대략 1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공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유나야. 나이스. 이해됨? 자, 공전 속도가
하루에 약 1도씩이 되는 거를 이해했다. 네, 써보세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도구나. 좋았어. 다현아, 고마워. 어, 공전 속도라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봐봐. 이 안 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또는 이동한 각도, 이게 속도거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며칠 걸렸냐, 365일 걸렸다. 얼만큼 도는데, 360도 도는데,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속도는 약 1도가 되는 거죠. 하루에 1도. KDKKC님 이해돼요? 본명이 뭡니까? 본명으로 바꿔주세요. 자, 자기 이름으로 안 바꾼 친구들 자기 이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이래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겠지? 좋아. 자, 그러면 자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별이 일주운동하는 거 배웠잖아. 그러면 공전에 의해서도 지구 주변에 있는 별이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을까? 있어요. 자, 그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거 상대적인 별의 움직임,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 공전이라는 건 실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공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 자, 공전이라고 하는 건 자, 아까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였잖아. 하루. 그래서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별들의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 일주 운동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예요? 일, 하루, 주기로. 하루 주기로 운동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지. 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별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지. 그래서 일주 운동이란 말이야. 일주. 하루에 한 바퀴 돈다. 그러면 공전이라는 거는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도는 거잖아. 1년.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변 도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겠어? 별의 1년 동안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정말 이해의 과목이구나. 이해됨? 자, 일주 운동은 자전 방향과 반대 동에서 서였고 1시간에 15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연주 운동은 어떻게 되냐? 결과부터 얘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연주 운동은 동에서 서가 아니고 방향이 똑같아요. 서에서 동이야. 즉 무슨 말이냐? 공전 방향과 같아요. 자, 좀 이상하죠? 선생님, 분명히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했는데 상대적인 운동이면은 별의 움직임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같다라는 거. 왜 같은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줄 거고 속도는 같아요. 속도는 어떻게? 얘도 하루에 즉 1일 동안에 하루에 약 몇 도? 1도씩 움직여요. 서에서 동으로. 이건 똑같아. 왜 그러면 서에서 동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어요, 여기에. 이 별은 태양의 연주 운동이 대표적인 거거든.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 잘 들어야 된다. 자,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그때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돌아.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지구가 B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과 지구 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을 우리는 별들이 무수하게 많은 하늘을 천구라고 해요. 이 천구에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실제로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별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A 위치에 지구가 있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은 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천구의 요 사이에 태양이 위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우주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잖아.
밤하늘에 있는 별 사이를 태양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거를 SA라고 할게요. 태양을 선이라고 하니까 S. 지구가 A 위치에서 본 태양의 위치가 SA라고 할게요. 세연이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S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서에서 동 방향이거든. 보세요. 서에서 동 방향이야. 지금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B 위치까지 갔어요. 그러면 B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이 SA라는 지역에서 SB라는 곳으로 태양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언제? 지구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 태양은 저만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이야. 이게 하루에 몇 도씩 움직이는 거야? 하루에 1도씩. 지구가 하루에 요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요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요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하루에 공전을 1도씩 하니까. 그럼 태양은 여기서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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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런 식으로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거죠.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알겠어? 하루에 1도씩 이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을 봐봐.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이 요 방향이야. 이렇게 돌아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태양이 마치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 그런데 방향을 봐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돈다고 하면은 태양도 어떻게 도는 거야? 그 방향으로 도는 거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지금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방향이 태양도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그래서 연준동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태양의 공전, 태양의 연주운동, 서에서 동이다. 하루에 1도씩 간다. 저렇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거,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한다고 하는 거를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한 번 더 설명할까? 한 번 더? 자, 잘 보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좀 어렵죠? 음. 자, 이걸 그림으로 볼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몇 페이지에 보냐면 92쪽에 제일 밑에 봐봐. 92쪽 제일 밑에. 이거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공전을 해. 그러면 처음에 이쪽에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별자리의 저쪽,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바로 여기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다가 지구가 공전을 조금씩 해가지고 한 한 달 공전했다고 해봐. 그럼 30일이 지났어.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면 90일, 3달 동안 공전하면은 90일이 지났다고 생각해봐. 90일. 그럼 90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90도가 변하면 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간 거야, 지구가. 그러면 B라는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여기 천칭 자리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태양은 이 개자리로부터 천칭 자리까지 하루에 1도씩 움직여서 90일 동안에 90도를 이동해서 온 거죠. 근데 그 방향이 그냥 화살표로 볼 때는 그 방향이 지구는 오른쪽으로 태양은 왼쪽으로 간 거니까 반대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지구가 회전하는 방향과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한 바퀴 도는 방향이 동일하다고요. 지구가 도는 방향이 뭐야? 이 방향이잖아. 공전하는 방향.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도는 방향 어떤 방향이야? 이 방향. 지금 회전하는 방향이 동일하죠. 굳이 말하자면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동일하잖아. 동일하잖아. 이 얘기야.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공전하듯이 태양도 별자리 사이를 도는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어디로 돈다고 말하는 거냐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좀 이해됐어요? 자, 서에서 동으로 간다고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봅시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 하루에 1도씩 이동하는 거거든. 하루에 1도씩. 그럼 보자. 지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A라는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이 태양이 지금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태양이. 맞지? 자, 여기서 만약에 15일이 지났어. 지구에서 15일이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며칠? 15일이 지났어. 자, 15일이 지나면 지구는 공전을 몇 도 합니까? 약 몇 도 하겠어? 15도만큼 하겠죠. 하루에 1도씩 도니까 15일이 지나면 지구는 15도만큼 움직여서 여기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태양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냐면 요 녹색에서 빨간색만큼 15도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지. 태양도 몇 도 움직였어? 15도만큼 움직였어. 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 거야?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다고 한다고요. 하루에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태양을 같은 시간에 저녁 6시에 태양을 계속 보면은 하루에 1도씩 계속 서에서 동쪽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인다고 태양이. 알겠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사자 자리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은 점점 사자 자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해돼? 태양이 사자 자리 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하루에 1도씩. 자, 이걸 잘 생각해봐. 그럼 요걸 가지고 요 그림을 볼게요. 요걸 가지고 요 그림을 보는 거야. 봐봐. 자,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인데 어떤 별자리가 머물러 있는데 매일 저녁 6시에 태양을 바라보면 1일에 떴던 태양은 1일에 이 서쪽 하늘이거든. 자,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어요. 몇 시냐면 저녁 6시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해가 져서 노을이 생기는 그때를 그냥 떠올리면 돼요. 자, 해가 지면서 노을이 생기는. 자, 해는 지금 서쪽으로 지는 거죠. 서쪽으로 질 때, 즉 저녁 6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녁 6시에 그 태양의 위치와 A라고 하면 이 쌍둥이 별자리의 거리를 보면은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15일이 지나면 태양이 아까 얘기했죠. 15일 지나면 태양이 서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요게 이만큼 이동한 거야. 15도만큼 이동한 게 이거예요. 또 15일이 지났어. 그럼 또 이만큼 이동해. 그럼 어때? 요 앞에 있는 별자리 쪽으로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하루에 몇 도씩? 1도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 서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씩 별자리와 가까워진다 이거야. 자,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같은 거예요. 이 그림이 같은 거야. 어떻게 같은 거냐? 태양이 여기 있었는데 15일이 지나면 여기 있고 15일이 지나면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이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별자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라고. 태양이 1도씩 가까워져서 15일마다 15도씩 가까워져서 앞에 있는 별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구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15도씩 이렇게 별자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그림인 거예요. 요게 어렵지. 동에서 서가 아니라니까. 서에서 동이죠. 서에서 동이잖아. 태양이 지는 게 지금 해가 뜨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매일 저녁, 매일 같은 시간, 매일 저녁 6시에 바라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따지면 태양과 별자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별자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태양이 별자리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태양이 멈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매일 저녁 6시에 보면 30일 전에는 별자리가 여기 있다가 똑같이 저녁 6시, 그 다음날 저녁 6시에는 별자리가 여기. 그 다음날 저녁 6시에는 별자리가 여기. 그 다음날 저녁 6시에는 별자리가 여기. 태양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자, 요 그림 다시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 봐봐. 5월 1일에 태양이 딱 지는 순간, 태양이 지는 순간이니까 몇 시냐면 이게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에 태양이 졌어. 그럼 이쪽이 서쪽 하늘이란 얘기야. 이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때 5월 1일 저녁 6시에 태양이 딱 질 때 이 별자리가 여기 있었어. 오리온 자리가. 그러면 15일이 지났어요. 그 15일이 지난 시간에 똑같이 저녁 6시 서쪽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 오리온 자리가 이만큼 가까워졌어. 또 15일이 지났어. 그럼 오리온 자리가 태양과 더 가까워졌어. 같은 시간에 바라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 1도씩 태양 쪽으로 가까워진다. 별자리와 태양의 간격이 좁아진다. 자, 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이고요. 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좀 외워줘야 돼. 어떻게 외워주냐면 별자리가 먼 것부터 가까워지는 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자, 옆에 문제 볼게요. 봐봐. 자, 9번.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몇 시냐면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에 서쪽 하늘을 관찰한 거다. 그러면 먼저 관측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답 찾기는 너무 쉬운 거야. 어떻게 하라고?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제일 먼저의 시간이고 점점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가가 30일 전이고 다가 15일 전이고 나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답은 찾을 수 있다. 네, 써보세요. 답은 쓸 수 있다. 네, 써보세요. 자, 이거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욕심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해가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그냥 별자리가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부터 가까워지는 순으로, 어, 하루에 1도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자리는 계속 서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은 계속 동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상대적인 거니까. 자, 요 정도 생각을 해주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요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건데, 공전. 음, 지구에서 D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어디 있어요? 사자자리 위치에 있는 거지. 지구가 C까지 공전을 했어요. 그럼 태양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여기 처녀자리로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여 왔겠지. 그치? 즉, 1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잖아. 그러면 태양이 이 별자리 사이를 한 바퀴 돌죠. 맞아? 태양이 별자리에서 한 바퀴 돌죠. 그치? 태양은 이 별자리 사이만 돌아요. 왜? 지구의 공전하는 궤도와 일치하는 곳에 있는 별자리들이야. 그러니까 이 별자리 사이를 돌겠지. 이 태양이 가는 길목에 공교롭게도 우리들이 12개의 별자리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별자리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궁이라고 하고요. 12개의 별자리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2궁이라고 해. 그러니까 12궁 하면 뭐냐면 12개의 별자리. 여기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12궁이라고 해.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주어집니다. 알겠어?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그리고 이때 이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지나는 요 길이 있잖아. 1년 동안 태양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1년 동안 이동하잖아. 그치?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죠. 태양이 황색이기 때문에 요 길을 뭐라고 하냐면 황색이 태양이 가는 길 해서 황도라고 해요. 우리가 도로 할 때 그 도야. 황색 할 때 황이야. 황색이 지나는 도로라는 거야. 즉 태양이 지나는 도로. 태양이 가는 길. 이걸 황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12궁을 특히 무슨 12궁이라고 하냐?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이해됐지? 선생님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요. 자, 왜 황도 12궁이냐? 1년 동안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12개이기 때문에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면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써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림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와 이 말이 지구가 도는 공전 궤도를 나타냈고 그 주변에 황도 12궁,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12개를 나타낸 거구나. 이해돼요? 이해돼? 그치? 재밌지? 좋아. 이게 황도 12궁이야. 그냥 무조건 황도 12궁, 황도 12궁. 이걸 애들이 다 외우고 있더라. 근데 물어봤어. 정말 놀라운 게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내가 야, 니네가 말하는 황도 12궁. 황도 12궁이 뭐야? 그러면 황도 12궁이 황도 12궁이죠. 이래. 몰라. 이 뜻을. 어.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자, 됐어. 이게 바로 뭐다? 황도 12궁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자. 첫 번째, 지구가 만약에 요 D 위치에 있어요. D 위치에 있으면 지구는 현재 몇 월이냐면 9월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지구의 몇 월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위치에서 태양하고 일직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만나는 별자리에 써 있는 월, 이게 바로 지구의 월이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자, 여러분. 자, C 위치에 있으면 지구는 몇 월일까요? 자, C에 오면 지구는 몇 월일까요? 태양을 바라봤을 때 만나는 별자리에 써 있는 월이 지구의 월이야. 그래. 여기 지구는 11월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B까지 왔어요. 그럼 B의 위치에 있으면 지구는 몇 월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안 된다고. 반대로 보면 안 돼. 이게 조심하라는 얘기야. 태양을 바라봐야 돼. 반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B는 3월이에요. 반대로 보지 마. A는 몇 월이야? 5월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내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그 태양이 위치하는 별자리가 지구의 달이야. 알겠어? 두 번째. 태양을 딱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별자리야. 자,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만약에 지구가 지구의 9월이라고 하면 D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지. 9월에 태양에 지나는 별자리 찾아라. 자, 만약에 문제에서 야, 9월에 태양이 지나고 있는 별자리는 어디니? 9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어디니? 라고 하면 9월의 지구의 위치를 찾아요. 어떻게 찾으라고? 태양을 바라봤을 때 9월이 써 있는 위치가 지구의 위치야. 즉 D가 지구의 위치라는 거고요. 자, 그때 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태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 9월의 별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사자자리. 이해됨? 사자자리.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뭘 물어보냐? 세 번째. 같은 날 자정에 보이는 별자리. 자정에 보이는 별자리.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9월 저기 사자자리잖아. 그러면 자정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의 반대쪽을 바라본 게 자정이야. 따라서 요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자정에 보이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무슨 자리? 물병 자리. 자, 경림이 무슨 질문일까 그게? 물병 자리 앞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봐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자, 9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다 그러면 9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그냥 9월의 별자리 읽어주면 돼요. 사자자리. 왜 그러냐? 지구는 9월에 여기 있거든. 뒤에 위치에. 그럼 여기서 뒤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사자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바라봐야지. 이 뒤를 바라보면 태양이 있어 없어? 없잖아.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아니에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사자자리죠. 그 9월에 자정에 보이는 별자리가 물병자리가 되는 거야.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게 물병자리가 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10번. 오른쪽 그림은 12공이다. 자,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쓰고, 자,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어디예요? 자,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그냥 11월의 별자리 읽어주면 돼요. 무슨 자리? 천칭자리. 왜 천칭자리야? 11월에 지구의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C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는 게 지구의 11월이고, 그때 태양은 어디에 있다? 11월의 별자리 천칭자리에 있는 거야. 자, 그때 지구의 위치 어디예요? C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자,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천칭자리고, 11월에 지구의 위치는 C다. 자, 이거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잘 돼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야. 혼자 공부하려면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여기 보는 학교 있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2번. 3월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자, 보통은 이제 남쪽 하늘인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그냥 3월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이렇게 일단은 공부하세요. 나중에 시험 기간 가서 좀 복잡하게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까? 3월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아니,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어떻게 할래? 3월을 찾아. 3월. 그러면 요 3월에 물병자리가 있을 때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지구는 어디 있어야 된다? 저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 B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태양을 바라봤을 때. 즉, 3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물병자리예요. 그치? 자, 3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그리고 한밤중, 즉 한밤중이라는 건 자정이거든. 지구가 자전을 해가지고 지구의 반대편을 바라본 게 자정이야. 한밤중이야. 그러면 한밤중에는 무슨 자리가 보여야 된다? 사자자리가 보여야 된다. 하경아 설명해줄게. 하경이 설명해줄게. 어, 반대쪽에 있는 사자자리가 보여야 된다. 자, 남쪽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항상 항상 내가 바라보는 정면이 무조건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양계에서. 내가 항상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 내 머리 앞이 남쪽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야? 동쪽이고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월의 한밤중이다 그러면 지구의 위치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 3월을 바라보는 반대쪽, B가 바로 지구의 위치고, 이때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이고, 한밤중이면 태양의 반대쪽으로 돌았을 때예요. 자전을 통해 가지고. 자전을 통해서 반대쪽을 봤을 때가 한밤중이야. 그럼 한밤중에 내 정면에 있는 게 남쪽에 있는 별자리예요. 그게 사자자리라는 거예요. 하겸이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음. 자, 나머지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다른 문제 풀어볼게. 비슷한 문제 또 풀어보자. 자, 유제 3번. 몇 페이지냐면은 97쪽 보세요. 97쪽. 자, 페이지 97쪽. 자, 황도 12궁이야. 지구가 A에 있을 때 한밤중 남쪽 하늘, 즉 남쪽이라는 건 내 정면이라는 거야. 정면. 내 정면에 보이는 별자리를 써라. 자, 정답을 올려보세요.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에 있는 별자리. 오, 자, 잘했어요. 잘 봐. 내가 A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정면을 바라봤는데 태양이 있어. 그럼 이거는 한 밤이야, 한 낮이야. 낮이죠. 밤이라는 건 언제야?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반대쪽을 바라보는 게 밤이란 말이야. 한밤중에 내 정면에 있는 건 천칭자리라는 거죠. 누리야, 이해되니? 응? 서연이 이해됐어? 서빈이 이해됐어? 가온이 이해됐어? 다시 해봐. 이해됐니? 다시 한번 해줘. 다시 봐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음. 자, A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은 태양 반대편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천칭자리가 보여야 된다고. 자, 이제 우리가 3분만 더 할게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자, 요거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야,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다? 여러분들 항상 동쪽이에요. 나의 오른쪽은 무슨 쪽이다? 서쪽이야. 자, 요거 분명히 이해하셨죠? 두 번째, 지구에서의 시간을 설명해 줄 건데요.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태양의 위치 중에서 지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서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몇 시인 거냐면 낮 12시인 거예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낮이 12시인 거야. 여러분들 낮 12시에 보면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 그러다가 지구가 90도만큼 빙그르르 자전을 하잖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90도만큼 돌면 내가 여기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도만큼 움직이면 나는 6시간이 지난 거야. 이때는 내가 몇 시가 되는 거야? 오후,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낮 12시에서 오후 6시가 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자전을 통해서 한 바퀴 돌 거거든. 오후 6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오후 6시야. 이해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오후 6시야. 되겠어? 자, 그 다음. 내가 또 6시간 지났어. 지나서 또 저 반대편으로 갔어. 그럼 6시간 또 지나죠. 그럼 이때가 몇 시가 되겠어? 내가 이때가. 내가 여기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밤 12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정이고,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한밤중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다 6시간 또 지났어. 내가 여기로 왔어. 그럼 난 몇 시가 되는 거야? 여기 내 정면을 바라보면. 나는, 그렇지. 6시간 또 지났잖아. 아침 6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낮 12시고, 90도 돌면 저녁 6시가 되고, 180도 돌면은 밤 12시가 되고, 270도 돌면은 아침 6시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이해됐어? 자, 그때 봐봐. 무조건 내 정면이 남쪽이에요. 자, 오후 6시에 보세요. 오후 6시에 내가 바라보는 쪽이 무슨 쪽이야? 남쪽입니다. 나의 왼쪽이 무슨 쪽이라고? 동쪽이라고. 지금 방금 했던 거랑 짬뽕 시키는 거야. 내 오른쪽이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죠.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오후 6시가 되면은 태양은 나의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거지. 자, 아침 6시를 보자. 아침 6시에는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야. 그럼 이쪽이 나의 왼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반대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 6시에는 지평선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돌므로써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거지. 어렵죠? 이걸 잘, 우리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 잘, 공부를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했던 내용으로 지구의 공전까지. 재밌지?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은 결국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거 인간들이 만든 거야.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게 지구의 시간이에요. 내가 태양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지구의 24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해하고 지구의 시간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봐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이다. 지금이 몇 시다. 시계 안 보고도 알 수 있어. 별만 보고. 얼마나 신기하니.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밤하늘 보는 게 너무 재밌어져요. 아시겠죠? 자,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반드시 복습 까먹기 전에 오늘 밤에 하고 자든지 내일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주말 이용해서 복습을 잘 해주기